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샘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중과부활이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세 중과부활에 맞춰서 향후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정답지를 또 한 번 제시드리고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다주택을 안 하는 것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주삼이는 누구보다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투자자입니다. 완벽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도세 유예 결정이 일단 밀어놨다. 5월 시한, 5월 9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부활을 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아니면 부활이 안 되더라도 길어봤자 이제 1년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 고위관계자 인터뷰에서 아직 5월까지 결정을 밀어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끝까지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간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시행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 매물을 쏟아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야 돼요. 특히나 지금 토어제, 규제 지역 잔뜩 걸어놨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한두 달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게 아니라 2년, 4년을 보고서는 미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과가 부활하는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되고, 부활이 되지 않고 유예가 되더라도 길어봤자 1년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이 전략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양도세 중과가 무엇이냐? 양도세 중과가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2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세율 플러스 20%,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 구간으로 중과세율이 인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보유를 했어요. 2년 동안 보유를 하더라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이 기본세율만 내고서는 매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가 1주택을 가지고선 투자를 하는 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뭐 가끔 제가 뭐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가끔 정말 어쩌다가 한두 분 있을 정도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다주택자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하나 두고 나머지 하나의 슬롯을 이용하셔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결국 내가 쓰고 있는 집을 하나만 보유를 하더라도 이제 양도세 중과세율에 모두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뭐 두 번째 주택까지는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플러스 20% 구간에 들어가고, 내가 집을 3개 이상 갖고 있다고 하면은 플러스 30%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세율이 물론 지금 40%, 50% 구간은 기본세율 구간에서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해당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뭐 10에서 20% 구간에 해당하는 양도세율을 가진 시세차익이 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3주택인 경우에는 무조건 50% 이상 양도세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다주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했던 그런 지식들이 이제 슬슬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기본사항은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5월 9일부터다. 그동안은 이제 윤석열이 계속 그 양도세 유예를 매년 1년마다 연장을 해왔죠.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도 이제 매도를 했을 때 기본세율로 매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규제 지역이 워낙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역만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투자를 해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바로 5월 9일로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규제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고, 제가 영상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 규제 지역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 이야기지 내 이야기 아니야.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두 번째 주택부터 매도를 했을 때 플러스 20%예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 갖고 있고 내가 투자를 위해서 두 번째 집을 경매든 일반 매매든 매수를 했을 때 양도세가 발생됐을 때 플러스 20% 구간에 무조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두 번째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나는 다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주택부터 바로 20% 추가 과세고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 그리고 경매 투자를 하신 분들, 부동산 투자를 자주 본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대부분 3주택 이상의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플러스 30%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몇 억이 올라도 내가 실제로 가져가는 수익의 금액은 몇 억이 오르지 그러니까 지금 중과가 시행되기 전 금액이 만약에 1억 저렴하다 하더라도 그 먼저 파는 게 오히려 세금적인 부분을 계산했을 때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정책이고, 사실상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여러분들 엑시트는 거의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 사는 집 하나 그리고 투자용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다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두 번째 주택을 내가 먼저 매도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내야 되는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20% 구간을 더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중에 이제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 금액에 기본세율 구간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20%를 한번 더해 보십시오. 어마무시한 세금이 설정이 되실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아직까지 안 해본 분들 계세요. 그리고 녹록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 물건 조정지역은 하나 있어. 근데 나는 조정지역 물건은 하나고 나머지는 비규제인데? 그러면 중과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조정지역에 들어갔을 때 양도세 중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조정지역에 있는 물건만 과세가 되니까 조정지역 물건은 하나니까 나는 양도세 중과가 아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산이다. 오산이다. 조정지역 물건을 매도할 때 조정지역과 상관없이 주택수가 카운팅됩니다. 즉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조정지역 하나 물건만 있다고 내가 중과를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모두 합쳐서, 특히나 지금 우리가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투자를 위해 산 지역 하나 라고 해서 매도를 했을 때 두 번째 주택까지 중과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내가 조정지역에 있는 물건을 매도했을 때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의 있는 물건 자체가 이미 양도세 중과의 타겟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물건에 빠지는 물건들에 대해서 빈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이렇게 갖추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수할 때는 조정지역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빼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급 적용이잖아요. 매수할 때는 내가 조정지역 아니었으니까 나는 양도세랑 중과랑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그냥 너 지정 한 방으로 지금 조정지역이 넓혀지고 있죠. 어떠한 기준도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죠. 그냥 정부 마음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환 금강구 다 지정됐고, 그다음에 수원 영통뿐만 아니라 뭐 수원 8달까지도 의왕 이런 데들도 다 지정이 됐죠. 그만큼 지금 이제 지정되는 그런 기준 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정부 마음대로 지금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문재인 때 그 조정지역 설정됐던 지도를 찾아서 와봤습니다. 저는 이 지도를 다시 보게 될 줄이라고는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될 날이 올 줄은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고, 이 지도를 보면은 그 규제 지역의 그 지역 선정 자체가 조금 별거 아니네, 별로 이렇게 넓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다음표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짜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규제 지역이 가장 넓었을 때, 가장 많은 지역을 선정했을 때의 지역들입니다. 무려 투기과열지구가 49개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112군데입니다. 합치면 얼마죠? 161군데죠. 물론 뭐 겹쳐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겹쳐 있는 것도 있지. 대부분 겹쳐 있어요. 대부분 겹쳐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조정 지역 대상이 112개고 이 지역들을 피해서 내가 투자를 해왔는가, 그리고 내 물건이 이 지역들에 다 벗어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 내가 산 시점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매도할 때 내가 매도하는 아파트가 조정지역에 설정이 되면 얄짤없이 양도세 중과를 맞게 된다. 여러분들 노동원 금강구가 이번에 토어제,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서울까지는 그렇다 쳐요. 저는 수원 8달 의왕이 들어갈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정권은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는 조정지역에 들어갈 거라고 다 예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제 영상들 뒤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제가 다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정지역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대신 저는 그 속도는 지금 이 속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속도를 훨씬 더, 문재인 때의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조정지역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매도 시에 조정지역이 설정되면 얄짤없이 양도세 중과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라 같은 희망으로 이번에 그 공급정책이 나오면서 찌라시도 돌았죠. 그래서 좀 규제지역이 풀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얄짤없죠. 얄짤없다. 규제는 일관성이 중요하고 규제문이 문제 논의된 바 없다. 가능성 자체를 부인했다. 즉 앞으로 조정지역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사업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고,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 설정 시에 바로 비과세 7%를 때려박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매매사업자를 하지 말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양도세 중과에 얘기하는데 왜 매매사업자 하지 말라는 또 얘기가 나오느냐?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이 꽤나 계실 것 같아요. 야, 매매사업자 안 해도 조정지역 걸려버리면 중장기 투자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냐? 라고 당연히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사미는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많은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도록 부동산 투자를 이어갈 건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양도세 중과 부활, 그럼 어떻게 우리는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은 영원하고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 정말 문재인 마지막 때, 문재인 마지막 때 정말 아까 보여드렸던 그 119군데인가요? 그 규제 지역이 설정이 되고 온갖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세금 규제, 보유세 강화를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 난관을 버텼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었어요. 부동산은 영원하고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주사미도 벌써 이걸 꺼낼지는 생각지 못했었다. 자, 이재명 2025년 6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죠. 네, 임기가 시작됐고, 자, 지금 임기는 2030년 6월 4일까지입니다. 2030년 6월 4일까지 임기가 약 4년 5개월이 남았다. 4년 5개월이 남았고, 지금 매수를 하시고 계약갱신 청구권 한 바퀴 돌리시면 4년이 얼추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년 얼추 임기가 종료가 될 때쯤에는 그러면은 이제 정권도 이제 교체가 될 때쯤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방법은 부동산은 영원하고 정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를 그냥 온전히 내가 버티면서 돌파를 해본다라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죠. 네. 임기 5년을 너무 짧다. 바로 놀라. 네. 지금 국회에서 180석 넘게 갖고 있죠. 네. 180석 넘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뭐 그 여당과 같은 성향에 가진 정당들 몇 개가 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기를 늘리려면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재명 시기를 한번 넘겨보겠다라는 전략은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 수도 있고, 내가 딱히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버티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전략일 수도 있겠으나, 하지만 리스크도 언제든지 존재한다. 임기가 중임제로 바뀌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투자 방법은 이제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아니길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기도 메타. 네. 아이가 귀엽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그러면은 그렇게 나쁜 방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는 아파트들, 제가 이때, 맨 처음에 이제 매매 사업자로 저도 투자를 시작을 했었고, 결국에는 그 규제 지역이 대규모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같은 것들이 배정이 되면서, 저는 매매 사업자를 폐업을 했었죠. 폐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매매 사업자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러면 나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한번 기본세율로 매도하는 전략,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미도 예전에 매매사업자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이 아파트들 보통 한 1,000만원, 2,000만원 벌려고 들어갔던 아파트들일 거예요. 네. 그런 아파트들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매매사업자가 이제 비교가세 77%를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도 배정이 받았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니까 오히려 보유를 했더니 이만큼의 시세가 오르기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매매사업자 하지 말라는 이유가 부동산 투자의 본질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방어,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게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고, 오히려 매매사업자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큰 자산을 일구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매사업자로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것은 그거는 내 자본소득이 아닙니다. 예, 노동소득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내 생활비를 쓰고 나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수정에 남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중장기로 투자했을 때 한 건 한 건당 1억씩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둬야지만 여러분들의 자산의 유의미한 증가를 경험하시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투자를 강조를 드리고 있고, 저 역시도 그 투자를 통해서 현재 자산 규모를 읽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뭐 엑시트는 언제 하냐? 엑시트는 언제 하냐? 우리 저저번 정권이죠.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과연 이 정권이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안개 속이었지만, 오지 않을 것 같은 규제 해제, 언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시세 차익을 거두실 수 있고, 저 역시도 맨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매매 사업자가 막혀서 뭐 본의 아니게 저 역시도 중장기 투자를 했었죠. 근데 본의 아니게 중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큰 자산을 일구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오지 않을 것 같은 규제 해제 언젠간 오고요. 내가 최고점을 팔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최고점을 팔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야 되는 양도세에다가 플러스 30%를 해보시고 실제 세금을 계산을 해보세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최고점에 못 팔더라도 오히려 세금을 덜 내게 되면 내 수중에 남는 오히려 세금을 다 제하고 내 손에 남는 금액은 더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규제 해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규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이 뭐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거나 뭐 폭등이 지나가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다시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매도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내 손에 남는 금액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방법은 이번 정권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전략.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야, 지금 장난하냐? 그게 무슨 대책이고 무슨 완벽한 정답이냐? 얘기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두 번째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 읍면지역 및 그 외 지역 공시가격 3억 이하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하는 거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부동산 공부 한참 할 때는 이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요 주제를 갖고 왔고, 아마 이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해당하는 주택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도 시에 주택수 카운팅에서 제외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의 읍면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아파트, 그리고 광역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내가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할 때, 제가 아까 주택수가 조정지역에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수 카운팅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아파트들은 내가 조정지역에 있는 물건을 매도할 때 주택수 카운팅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 안에 있더라도 매도 시에 중과가 제외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주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전주가 조정지역에 설정됐다고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가 3억 이하의 아파트면은 그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는 겁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A, B, C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A 아파트는 서울에 있고 B 아파트는 수원 영통에 있다고 해볼게요. 현재 서울과 수원 영통은 규제지역이죠. 자, 그리고 C 아파트가 전주에 3억 이하의 아파트라고 해봅시다. 자, 보면 제가 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고 해볼게요. B 아파트, 수원 영통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조정지역이죠.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자, 중과세에 배정이 됩니다. 근데 중과세에 배정이 되는데 원래는 A, B, C 세 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도세 30%가 추가돼야 되지만 C 아파트, 전주의 3억 이하 아파트는 배제되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카운팅에서 빠지는 주택이기 때문에 A, B 주택만 갖고 있다고 계산돼서 플러스 20%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예요. 자, A, B, C 아파트가 있는데 전주가 만약에 조정지역으로 선정됐어요.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내가 C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A 아파트, B 아파트가 존재하고 현재 다 조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C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때는 이 전주는 그 외 지역이고 공시가격 3억 이하 아파트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C 아파트, 수도권 읍면지역, 광역시 읍면지역에 3억 이하 아파트는 그 아파트를 주택수 카운팅할 때도 빠지고 그 아파트가 조정지역에 설정되더라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외 지역에 있는 3억 이하 아파트를 매매를 하면은 결국 양도세 중과 없이도 우리가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다시 한번 조건을 갖고 와봤습니다. A, B, C 아파트가 갖고 왔습니다. 자, 전주가 조정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C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C 아파트를 양도세 중과를 맞지 않고 매도를 하고 기본 세율로 팔 수가 있겠죠.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A, B 아파트가 남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A, B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없이 매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A 아파트와 B 아파트 간의 매수 텀은 1년 이상이어야겠죠.
그리고 B 아파트를 매수하고 3년 이내에 A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은 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이내 매도를 했을 때는 비과세로 양도세 없이 매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둘씩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주사미가 어떤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시가격 3억 이하 그 지방지역, 그 다음에 수도권 읍면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피해갈 수가 있고, A, B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략에 해당하게 된다면 양도세 중과 없이도 매도가 가능하다. 그 다음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은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법인은 양도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양도세가 중과가 부과를 한다는 거죠. 법인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법인은 양도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특히나 규제 지역 안에서도 단기 매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피해가는 게 바로 법인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주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부과하더라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도세 중과를 모두 피해가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정확한 지식에 따른 투자를 하지를 않고요. 그냥 막연하게 법인 투자하면 망한다, 법인 투자하면 세금 엄청 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제가 가끔 이제 법인을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저는 원래 중장기 투자를 추천드리고 개인 명의로 그냥 편안하게 매매 사업자만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타로 좀 수익을 거두고 싶다 했을 때는 한번 법인도 생각해 보셔라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것뿐, 저는 개인 매매 사업자보다 법인 좋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저는 제발 그냥 개인 명의로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법이 가장 편안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수도권 읍면지역, 그리고 기타 지방의 3억 이하의 물건은 양도세 중과에도 피해간다라는 방법, 그리고 내가 그 물건이 3억 이상이거나 혹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전업이기 때문에 저는 법인까지 섞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댓글 보니까 가관이에요. 뭐 어떤 분은 뭐 법인으로 아파트를 못 사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리고 뭐 법인은 세금 폭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딱 하나예요. 법인 혹시 제대로 한번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니다. 아마 대부분이 법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이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도 해보신 적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누구한테 듣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럴 때마다 많이 답답한데요. 그냥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매매 사업자 하세요. 매매 사업자 하시고 그냥 비교과세 너 지정, 규제 지역 지정되자마자 비교과세 77%니까요. 그냥 매매 사업자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지방 가서 매매 사업자 단타 할 건데요. 나는 비교과세 피할 수 있는데요. 나는 똑똑해서 피해갈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또 댓글에 그렇게 많이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표 아까 하나 보여드린 표인데 그냥 요 표 하나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이 지역들을 다 피해서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전 정권에서 설정했던 지역들입니다. 이번 정권은 또 다르죠. 네, 문재인 때의 실패를 바탕으로 더 강력하게, 더 세게 지금 때리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지역들을 다 피해서 내가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비아냥만 되냐, 뭐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사미는 항상 대안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개인 명의로는 이제 A, B 아파트를 갖고 있고 나머지 C, Z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C, Z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이거나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아파트겠죠. 그래서 C, J의 아파트는 이 공시가격 3억 이하 수도권 읍면지역 혹은 기타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이하,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를 맞지를 않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럼 비규제 지역은 지금까지는 비규제 지역인데 미래까지 비규제 지역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실 때가 되었다. 지금은 비규제 지역으로 내가 넣어놓고 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긴밀하게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전략적으로 기타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이하 혹은 수도권 읍면 지역의 3억 이하 물건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 지역들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파트를 매도할 때도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지 않고요. 조정지역에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물건은 내가 그 지역에 다른 물건의 지역에 선정되더라도 그 주택을 매도할 때, 조정지역에 있는 물건을 매도할 때도 주택 카운트에서도 빠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C부터 Z,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Z까지 넣습니다. 네. 제가 Z까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C부터 Z까지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A, B 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매도하는 전략으로 지금 저는 세팅을 해놨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법인 명의를 통해서 여기도 그냥 비읍까지만 써놨어요. 네. 그래서 법인 명의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도하고, 그리고 법인은 양도세를 내지 않죠. 법인세를 납부하죠. 이런 방식으로 저는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를 활용해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모두 피해가는 방법을 통해 세팅을 끝내놓고 지금 이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설정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더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고, 제가 드렸던 요 힌트들을 가지고서는 투자의 방향을 설계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좀 놀라는 게, 지금도 지금 수도권에 여기는 비규제니까 뭐 비교과세가 아니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투자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이 매도할 때 그 규제 지역 설정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사미는 이런 방식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도 양도세를 모두 피해가는 방법, 그리고 지금 저 역시도 지금은 비규제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조만간 규제 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는 물건들을 저도 갖고 있고 지역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물건은 아무래도 빨리 매도하는 전략으로 지금 전략을 수정하고 바꾸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 3개 정도는 지금 현재 공실로 뒀어요. 공실로 두고 지금 언제든 그 양도세 중과 부활과 맞춰서, 그리고 규제 지역이 언제 설정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전략에 맞춰가지고 정말 급매로도 빨리라도 던지는 게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앞으로 취득하는 물건들이 수도권 읍면 지역의 3억 이하거나 혹은 기타 지방의 3억 이하 물건인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내가 이 물건의 낙찰을 갖고 있거나 혹시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더라도 그 물건을 매도할 때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설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매매사업자는 얄짤없다. 매매사업자는 뭐 공시가격 지방 3억,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뭐 그러면 매매사업자로 기타 지방의 읍면 지역의 3억 이하와 기타 지역의 그 3억 이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매매사업자 얄짤 없습니다. 얄짤 없고, 너 지정 한 방에 비교과세 77%입니다. 그래서 매매사업자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뭐 또 대안이 없냐, 비아냥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매매사업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자신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나는 매매 사업자겠다. 그냥 하십시오.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즘에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주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매매 사업자 낙팔 하시라고 얘기를 하시죠. 해서 자,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규제 지역이 설정되죠. 규제 지역이 설정돼서 바로 비교과세가 77%다. 근데 어떤 분은 뭐 유권 해석에 나와야 된다. 와, 진짜 저는 그분은 좀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내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낙찰 받았는데 규제 지역이 이렇게 순식간에 넓어질 줄 몰랐다. 그러면은 비교과세 77%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뭐 유권에서 그냥 아무튼 뭐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업 목적과 다르게 임대를 놔라. 그래가지고 또 세무사들이 또 가이드를 줍니다. 세무사들이 가이드를 줘서 자, 매도를 내가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카톡으로 남겨놔라. 그래서 전세를 맞추고선 2년을 부여해서 기본세율로 매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5월 7일 날 뭐가 부활하죠? 양도세 중과가 부활합니다. 플러스 30%.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매매 사업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매매 사업자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우리가 4년을 보유하는 전략. 그러니까 지금 매매 사업자를 하는 순간 중장기 투자가 불가능하죠. 뭐 이거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과연 여러분들 세무사가 여러분들한테 큰 관심은 없을 수 있습니다. 큰 관심은 없을 수 있겠지만 과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게 세무국세청에서 다 받아줄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 세무사들한테 집요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은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고 얘기하신 분들한테 집요하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근데 저한테 왜 이 질문을 항상 하실까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저한테 이 질문을 맨날 하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고 계시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양도세 중과 부활로 30% 추가 과세이기 때문에 엑시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셨다. 그래서 제가 매매 사업자 계속 하지 말라는 거고 매매 사업자를 하지 않고 내가 중장기 투자를 이어갔다면 저런 방법 혹은 내가 이번 정권을 넘겨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 절대 다주택 하지 마라. 서울 강남 핵심지 말고 다 죽는다. 저는 이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나도 서울에 투자하고 강남에 투자하고 핵심지에 투자하고 싶죠. 그것도 다주택으로 투자하지 않고 딱 한 개만 좋은 거 사서 투자하면 얼마나 마음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 방법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서울, 강남 핵심지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요? 이 질문을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딱 한마디만 하죠. 본업을 열심히 해라. 본업을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워낙 훌륭한 삶을 사셔가지고 그 본업만으로도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주부님들,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주사미처럼 수익이 적은 분들은 대체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본업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서울, 강남 핵심지에 입성을 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강남, 서울 핵심지가 비싼 이유는 뭡니까?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소수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본업만 열심히 한다고 그 소수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꿈꾸지도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멋있게 돌려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다주택투자는 진짜 망했을까? 그래서 주사미는 지금 양도세 중과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다주택투자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제가 이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번 정권에서 그런 규제 정책을 쏟아낼 때도 빈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빈틈. 지금 이 이야기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을 건데, 이미 예전에 그 규제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매매 사업자들 다 규제 지역 설정으로 다 바보 만들고, 그다음에 다주택 투자 못하게 투기와의 전쟁을 벌였을 때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주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저 역시도 저번 정권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지식들을 스스로 깨달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했고, 그리고 주사미는 지금 정권이 갑자기 바뀌었죠. 정권이 갑자기 바뀌고 지금 규제 정책을 이렇게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벌써 대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투자 방향까지 설계를 해드리고 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유권에 서게 해야 된다. 혹은 뭐 2년을 보유해라. 매매 사업자 했는데 뭐 화곡동 빌라 받았는데 뭐 이미 비교가세 77%가 2년 보유하세요 했는데 이번에 양도세 중과에 플러스 30%로 엑시트 불가능하시죠. 네. 그러면 정말 내 반려빌이 될 수 있는 집들이 생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주장들을 하셨던 분들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걸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찾아오고 계시고, 오히려 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한테 항상 해결점을 물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주사미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다주택 주다는 진짜 다 망했을까? 그리고 주사미가 요즘에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필드에서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요즘에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저렇게 하셔도 되나 정도로, 그 본인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이드를 주고 투자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몰라라 해버리는, 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혹은 그분들의 목적과 그 수강생들의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단연컨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지금도 낙찰받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매도하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 뛰고 있다라는 영상을 정말 불친절하게 올려드리고 있죠. 불친절하게 올려드리고 있고, 저는 실제 필드에서 뛰는 투자자라면 어떤 분들은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교육만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교육만 하기 때문에 뭐 비교가세 77%가 때려 맞던 말던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죠. 왜냐면 나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비교가세가 되던 뭐가 되던 상관이 없다. 근데 주사미는 필드에서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리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저 역시도 이 방법을 통해서 양도세 중과를 모두 피해가는 그런 전략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다주택은 이제 끝났고 다주택 투자하지 마라. 말 멋있죠? 그리고 서울 핵심지, 뭐 강남에 투자해라. 압구정 현대를 사라. 압구정 현대 사실 수 있는 분은 제 영상 당장 끄시고요. 그거 사러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는 그런 돈이 없으시죠. 그러면은 본업에 열심히 충실해라. 저는 그 이야기만큼 공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업에 열심히 충실하면 내가 강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사미는 오늘도 조금의 빈틈, 그 빈틈을 찾아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빈틈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그 지식을 전달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양도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해결 방안,
가이드 드렸고요. 주사미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예 다 떠먹여 드리는 프로그램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제 모든 노하우를 총동하고요. 오로지 수익 경매로 1000만원 벌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끌고 가드리는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1대1 명품관 역시 준비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하고요. 대형화거래에서 제대로 된 질문도, 제대로 된 답변도 못 받으신 분들 저랑 1대1로 소통하시면서 정말 가장 효율성 높게 최단기로 완성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질문즉답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온전히 제 모든 노하우들 동일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수강하시면 되고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언제 어디서든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제 모든 교육 과정은 제 모든 나와를 동일하게 알려드립니다. 단 제가 수익을 보장해 드리느냐, 저도 시간을 내서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리냐,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냐에만 차이가 있을 뿐 제 모든 노하우를 동일하게 알려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오픈해놨습니다. 주 1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읽어드리고요. 그 주위에 움직이는 지역들 직접 픽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물건까지 직접 선정해드린 다음에 입찰가, 거기에다가 매도 목표가까지 직접 선정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매주 1회 물건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물건 추천뿐만 아니라 이런 규제가 발표됐을 때마다 정확한 분석, 그리고 정확한 가이드라인까지, 그리고 공개된 영상에서 제시드리지 못하는 그런 노하우들까지 다 알려드리는 영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단에 가입 버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양도세 중과 부활. 앞으로 시장은 더 다이나믹해질 겁니다. 더 다이나믹해지고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건데, 대신 그 오르는 금액이 내가 온전히 내 손에 떨어지는 금액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노력하셔야 되고, 그 투자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오늘 드린 내용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본세율로 매매사업자 낙팔만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리스크,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부동산 투자 방향, 정책 방향까지 예상하고 설계해서 가이드를 드리는 주삼이가 오늘 노하우들 한번 풀어드렸고요. 그 외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위에 이메일 주소 남깁니다. 이메일 주시면 제가 내용 살펴보고 회신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양도세 중과부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건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구독 영상 시청자의 40%가 구독을 안 눌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는데 이렇게 큰 노력 아니시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하는데 주삼이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